자, 이제 전직이죠. 강남경찰서장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지난 한 주 저희 채널A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. 자, 박동주 총경입니다. 주요 이력을 보면 이제 1991년에 경위로 입직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능수사계장, 뭐 지능범죄수사대장, 강남경찰서 요직을 두루 걸쳤는데요. 평론가님, 이 크게 보면 의혹이 4개예요. 네. 4개 보면은 즉 군무여경 의혹, 뭐 낮술을 불러서 의혹, 뭐 술값 대납 의혹, 약사 아내에게 불법 마스크 빼돌린 의혹, 건설업자 호화 리조트 접대 의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보는 게 변호사와의 만남. 그러니까 친구긴 하지만 이 변호사가 술값을 대납했다. 이 얘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술값만 내준 게 아니라 경찰대 동기 변호사라면 경찰이 수사하는 여러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크겠죠. 그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빼준다거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식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건 경우에 따라서 뇌물로 검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나머지 3가지 뭐 근무 시간에 여경을 불러서 낮술을 냈다, 건설업자에게 접대를 받았다, 그리고 압수한 불법 마스크를 약사인 아내에게 줬다. 하나하나가 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. 근데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, 경찰의 주요한 논란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.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윤모 총경 같은 경우는 이른바 승리씨 사건에 연루가 되었죠. 그리고 이용구 차관 교통사고 이게 수사했던 경찰, 역시나 봐주기 수사 아니냐,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, 이 박동주 총경까지도 연일 고위급 경찰들의 이 비위 행위나 부정부패, 그리고 수사 봐주기 논란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, 경찰 개혁 이야기는 왜 정치권에서 많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면 지금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받으면서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거대 집단이 되어버린 경찰은, 이 경찰의 권력은 그대로 비대해진 채 놔둬도 되는 것인가?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치권에서 빨리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건 아무래도 검사보다는 우리가 형사를 만날 일이 더 많을 겁니다. 네.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저는 어마어마한 피해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계속해서 듭니다. 네, 지금 보면은 박 총경이 그래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. 이 마스크권 관련해서는 당시 마스크 대란 당시에 이 정부도 신속한 판매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, 이 업자한테 이 계약이 된 게 아니라면 약국을 통해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구매해 줄 테니 가능 여부도 묻고 세금 계산서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요. 저희가 보도하면서 반박도 충실히 다뤄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다음 소식도 하나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. 기성용 선수 관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 선수 측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.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.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. 당당하게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, 이거는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, 저와 관련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겠다. 변호사가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 자기가 대국민 거짓말쟁이로 몰리니 좀만 더 기다려봐라.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네,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내놔라.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요, 변호사님. 그러니까 제보자 측에서 증거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세요?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아직 내놓은 거 본 적 없어가지고 저는 판단이 안 서는데, 이 상황에서 뭐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걸 거예요. 그러니까 예상을 막 해보자면, 네. 뭐 당시 뭐 상황을 찍은 뭐 영상이라든지 뭐 녹취 파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,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. 만약에 이제 피해자 주장이 맞다고 제가 전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제보자 측. 네, 저 제보자 측의 진술이 맞다고 제가 가정하라고 네. 말씀드린 겁니다. 당시 뭐 찍은 영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. 그럼 굳이 나오는 게 이제 아마 피해자의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나 피해자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주변 지인의 진술이나, 하나 더 나가면 당시에 이제 제보자가 당시에 막 피해를 봤으면,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기성용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막 일기 같은 거 막 써놓은 게 있으면, 당시에 써놓은 거예요. 요번에 쓴 게 네. 아니라. 그런 것들이 뭐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건데, 글쎄 뭘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, 저도.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기성용 선수 인터뷰 보면, 물론 기성용 선수 인터뷰도 다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차후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,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. 피해자 측에서 제보자 측에서
기성용 선수는 관련이 없다라고 본인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담당 그 변호사가 그렇게 기사 나가면 자기가 대국민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좀 더 기다려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기성용 선수의 주장 아니겠습니까? 그게 만약에 맞는 사실이라고 하면요.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변호사가 개입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호도하고 그게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라는 게 막았다는 게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잖아요. 저는 그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. 사실관계 확인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 됐습니다. 근데 요즘 이 스포츠계에서 일고 있는 이 폭로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폭로가 신빙성이 뭐 확보가 안 되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위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이 두 분도 제보자 두 분이 과거에 가해자였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렇죠. 아니요, 실제로 그 네네. 사건이 있었다는 네네. 거예요.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주장의 어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만약에 그 당시에 했다 그러면 그때 피해를 겪었던 학생들의 얘기가 그때 당시에 또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확실한 얘기들이 좀 증거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죠. 결국 증거군요. 네. 네,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이 기성용 선수 성폭력 의혹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